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 자영업 사장들의 프리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의 어슬입니다. 세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회에는 저희가 사업하면서 좋은 점, 힘든 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네. 뭐 얘기 나누면서 저도 지난 경험을 좀 돌아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또 다시 홀로서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커졌고요. 세롬님은 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때는 자영업 자체에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꽃집에 대해서 자세히 더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 생각을 좀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사실 좀 재밌는 발견을 했었잖아요. 네. 세롬님이 꽃집 운영하시면서 많이 받은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네. 여기 월세는 나오나요? 아, 이런 질문이 슬픈 요즘에 질문이네요. 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여름에 저희 꽃집은 비수기라서 네. 제가 작업실로 이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다들 여기는 문 안 여나 생각을 하시고 여기 월세가 나오려나 하고 걱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와보면 좀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본의 이야기를 아니게 예. 해주셨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생필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 모든 업장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또 맞아요. 꽃이라는 품목이 좀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주고받는 선물이라는 이런 이미지도 아직까지는 좀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서도 평생 꽃을 사거나 받은 기억이 거의 없는 분들도 좀 여전히 그러시군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꽃을 한 송이씩 그냥 가볍게 선물을 네네네. 해드리는데 그럴 경우에 나 이거 꽃을 얼마 만에 받아보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저도 모임 같은 데 나가서 한 번씩 꽃 한 송이씩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꽃을 사봤어도 받은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그러네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좀 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세롬님의 꽃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네.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지난번에 세롬님께서 그 직장인이었다가 이제 꽃집을 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다른 업종이 아닌 꽃집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꽃집을 하기 전에는 꽃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꽃에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놀라운데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건축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쯤에 직장생활 하다가 이사를 갔었는데 집들이 선물로 식물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근데 식물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예쁜 화분에 분갈이도 해주고 싶고 직접 가드닝을 배워보고 싶다 네. 생각을 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꽃집이라는 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롬님이 꽃집을 선택하시게 된 데에는 이 업종이 뭐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 이게 좋다 라는 이런 마음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 맞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 취업하고 나서 사업에 사실은 관심이 더 많았었는데 아이템을 뭘로 할까 고민을 사실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도 뭔가 사업하고 싶어서 아이템 고민을 하시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또 가드닝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바로 이거다 하고 사실 느낌이 왔던 거죠. 운명적인 만남이었네요. 예, 맞아요. 이게 우연히 또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네. 간절히 원하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린 인테리어나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식물로 인테리어 하는 게 많이 유행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런 게 좋아서 꽃집을 내가 직접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1년 정도
여러 강남이나 홍대 쪽에 유명한 꽃집에 가서 배우고 또 화훼장식 기능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준비를 많이 네, 하셨네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학원에 가서 또 배우고 이 생활을 1년 정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창업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 같네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플로리스트가 체력 소모가 많은 직업이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언제 가장 좀 체력적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꽃시장이 새벽 시장이거든요. 도매시장이. 네. 하루 종일 업무를 하고 또 잠을 안 자고 새벽에 꽃시장에 사입을 하러 갈 때 그때 진짜 너무 피곤하다. 자고 싶다. 또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거든요. 네. 그 피곤해서 운전해서 갈 때 진짜 힘든 직업이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생화는 꽃시장에서 사지만 식물이나 화분 같은 경우에는 농장으로 따로 사입을 하러 가거든요. 네. 거기 가면 다 비닐하우스로 막 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큰 나무들이나 큰 화분 같은 거, 그 흙, 돌덩이 이런 거 들 때 다 무거운 짐이거든요. 돌덩이요? 네. 여러 가지 돌 막 이렇게 푸대로 제가 막 다 짊어져서 오거든요. 그 화분을 장식하기 네네, 위해서 쓰시는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그럴 때 체력 소모도 되게 많이 되고 네. 좀 힘들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일이 되게 끝나지를 않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얘기만 들어봐도 체력적으로 진짜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그러면은 꽃집을 하면서 좀 다른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셨을까요? 꽃집 오셔서 주문하실 때 꽃다발 예쁘게 해주세요라는 주문을 주로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예쁘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주문이 화사하게 해주세요거든요. 네. 화사하게가 어떤 건가요? 이 화사하게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 기준에서는 이게 화사하겠지 하고 해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시다거나 하시면 제가 굉장히 난처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주문을 받을 때 무슨 색을 구체적으로 좋아하시는지 네네. 또 아니면 원하시는 꽃이 있으신지 그런 걸 잘 모르시면 받으시는 분 성별과 연령대를 여쭤보고 최대한 원하시는 스타일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 세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게 떠오르는데요.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주문을 받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앤틱하면서 모던한 디자인을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나한테 맞는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해주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건 제 성향 때문이긴 한데 네. 요즘에는 주문을 전화보다는 채팅으로 주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진짜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 문자만 쓰고 네. 소리를 낼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손님이 가끔 오시더라도 그냥 계산만 해드리고 인사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외향형인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네. 세롬님이 굉장히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리고 막 운동도 좋아하시고 막 이런 분인데 네네. 하루 종일 이제 꽃집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네네. 사람들이랑 대화를 거의 못 나누고 일을 하시는 게 또 어려운 부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꽃집 운영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네. 꽃다발이나 뭐 이 상품 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꽃집도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비용 절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상품 만드는 것보다 시장 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쁘고 싱싱하면서도 저렴하기까지 한 꽃을 사오는 게 관건인데요.
어려운 네, 과제인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상권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꽃다발을 예쁘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해서 매출이 많아도 남는 게 없어가지고 네. 힘만 든다고 문 닫으시는 분들도 주위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겠네요.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사온 원가가 있는데, 요 안에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할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좋은 물건을 제공하고 싶은 것도 물건을 파는 사람의 또 욕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가격을 내가 가지고 오는 가격을 생각을 안 하고 물건을 막 고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또 고려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꽃집도 더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려면 우리 가게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세롬님은 꽃집 홍보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요즘에는 꽃집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들도 다들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상점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쓰지는 않고 비용이 안 드는 SNS나 블로그 위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몸으로 뛰는 방법을 맞습니다. 선택하셨군요. 네. 확실히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SNS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거를 보고 본인 스타일의 상품을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캡처를 해서 막 문의를 직접 주시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롬님이 올려놓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다른 SNS 어딘가에서 본 제품을 캡처해가지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도 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뜨잖아요. 네네. 검색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은 취향이 또 다 다르시니까 네. 본인이 원하는 취향의 꽃다발이나 좀 상품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 캡처하셔갖고 이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하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해드리는 편이죠. 오히려 앞에서 화사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만들어드리는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훨씬 좋은 주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꽃을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홍보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게 홍보라면 홍보일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여러분이 오시잖아요. 네네. 근데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꼭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이 되셔가지고 네. 행사 있으실 때마다 계속 저희 연락처 가지고 주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 영업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재방문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오셨던 분들이 계속 와주셔야지만 사실 그 가게가 장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계속해서 새로운 손님들만 오는 것들은 그게 그 이후에 매출로 계속해서 이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 가게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재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이 비즈니스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롬님 그 꽃집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좀 자료를 찾아봤었는데요. 네. 2023년에 꽃 정기구독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 화해연구지라는 데 게재된 꽃 정기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이용 현황 및 선호도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는데요.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이 국내의 성인 남녀 중에서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225명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해본 사람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렇네요. 네. 응답자들이 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용기간이 대부분 1년 이내로 한 84%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이게 2023년에
있었던 조사이기 때문에 꽃 정기구독 서비스가 시작된 지 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물론 그 이전에도 꽃 정기구독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대중화됐던 게 아무래도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 1년 이내에 이용하셨다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 또 다음 문항도 좀 흥미로웠었는데요. 꽃 정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소가 대부분 집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의외네요. 저는 회사나 직장일 줄 그렇죠. 알았거든요. 이게 약 한 72% 정도가 집에서 이용을 한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무실이나 업장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이 글을 읽었었는데 집에서 이용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질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트렌드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많은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66% 정도의 응답자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니까 앞에 문항에서 저희가 집에서 이용을 한다. 이거랑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저희가 추측했던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었는데요. 꽃 정기구독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이랑 더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세롬님 지금 이 내용 들어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무래도 꽃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10년 전부터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이미 네, 알고는 그렇죠. 있었는데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생화나 네. 이 반려식물이라는 단어가 생길 그렇죠. 정도로 식물을 많이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플랜테리오 얘기도 했었고 저희가.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식물이나 이런 거를 많이 키우기 시작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국은 사실 OECD 자살률 1위인 국가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네. 예. 사실 이 생화나 반려식물 키우는데 정서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음.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사람들이 고립이 되면서 타인을 만나지 못하고 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이제 정서적으로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그러면서도 이제 동물은 사실 훨씬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식물들은 물을 챙겨서 준다든지 요 정도의 케어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사실 같이 지내기에는 뭐 반려식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대사회가 될수록 또 요번에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정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는데요. 네. 생화나 반려식물을 키우면 정서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2023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국내 화훼업계에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인터플로라 월드컵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혹시 세롬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듣네요. 그러시겠죠. 네.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저도 사실 이 인터플로라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인터플로라 월드컵이 축구의 월드컵처럼 4년마다 열리는 그런 대회고, 플라워 아트, 즉 꽃 디자인 경연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국에서 대표 선발전을 해가지고 대표 선수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출전을 하는데요. 대회가 열릴 때마다 한 20여 개 국가에서 출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인터플로라 월드컵에서 이 2023년에 한국의 플로리스트가 파이널리스트, 즉 결승전에 올라서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됐었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유럽 선수들이 주로 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놀라운 거는 이 대회에서 2015년에는 한국인 플로리스트가 한국인은 물론이고 아시아인 전체 중에서 최초로 우승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로리스트라는 영역 자체가 좀 유럽이 종주국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이 기사만 봐도 들어요. 그런가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행했었던 스타일이
영국과 프랑스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몇 천만 원씩 내고 유학을 가는 한국의 플로리스트들도 많으셨거든요. 유럽까지 유학을 가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한참 열풍이 한국에 불었었거든요. 그랬군요. 사실은 저도 그때 10년 전에 꽃을 배울 때 네. 유학을 가고 싶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인생을 거셨군요. 네.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한국에서 배우던 선생님께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고 여쭤보니까 네. 굳이 예술을 하지 않고 그런 대회에 출전하고 그럴 게 아니라면은 네. 이제 매장만 운영할 거면 그 유학을 다녀오신 분한테 배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그렇죠, 같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유럽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실제로 한국에 오셔서 유럽 코스와 똑같이 수강을 하시길래 거기서 플라워 클래스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해외에 나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닌 게 그 안에서 체류할 수 있는 뭐 거주지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럼요. 그 교육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국내에 이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질 좋은 클래스를 열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수강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럽은 확실히 한국이랑 그 꽃 문화 자체가 달라서 그 프랑스의 한 유학 코스를 보면은 네. 그 정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직접 정원에서 기른 꽃들을 가지고 직접 거기서 잘라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꽃 하시는 분들한테는 로망인 거죠. 그러네요. 꽃이 어디서 오는지도 직접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네, 다양한 재료로 뭐 꽃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로도 작품을 만드니까 굉장히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생물이면 뭐든지 쓸 수 있다고 이런 개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유럽은 꽃이 생활화가 되어 있어서 네네. 우리가 시장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장을 보듯이 네. 유럽에서는 그렇게 꽃을 사는 문화가 있어요. 그 생활시장이 우리나라와 달리 도소매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국가에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네. 부분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후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생화 재배에 어려움이 조금 있거든요. 아, 겨울이 있어서 그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유럽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생화가 우리나라랑 꽃 자체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유럽은 사실 날씨가 겨울이 돼도 우리보다 훨씬 온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영향이 있나 보네요. 제가 진짜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겨울이 너무 혹독하게 추워가지고 벌레들도 크게 커지지 못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꽃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화 크기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꽃이 네. 사실 클수록 예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부케에 수입꽃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결혼식에 큰 꽃을 놓기 위해서 수입꽃을 네네, 확실히 사진 찍었을 때 예쁘고 하니까 수입꽃 부케가 확실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더더욱 이 인터플로라 월드컵에서 한국인이 우승을 했던 전적이 있는 것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 생각났던 게 저도 최근에 그 식자재를 살 때 워낙에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로컬 푸드 직매장을 다녀요. 근데 그 로컬 푸드에 가면은 거기 그 꽃다발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한 10,000원 정도에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꽃다발에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놓고서는 늘 그게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실 때 뭔가 유럽에 가면 이제 시장에서 그런 꽃을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고르듯이 골라갖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오늘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고양시의 로컬 푸드 농협? 이거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갔었는데 뭘 구입하러 갔었는데 네. 거기 바로 앞에 생화가 이렇게 비닐로 맞아요. 쌓여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그 옆에 과일이랑 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너무 사고 싶었어요. 네. 그러게요. 저도 그거 볼 때마다 고민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네, 맞아요. 손에 잡기 되게 좋은 가격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꽃을 보는 문화가 좀 생활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유럽처럼 꼬꾸매가 생활화가 되려면 국가에서 화훼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상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만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도 하죠.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문화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이 플로리스트의 생활이나 뭐 꽃집 경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의 아니게 사회산업, 뭐 농가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좀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사장들의 커피챗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